꽤 오래 전부터 하셨었잖아요. 생각해보니까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스토리가 있어요. 그 디지털 노마드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는데 19년도 가을쯤이거든요. 이제 직업군인으로 군복무를 5년을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였어요. 11월 말의 저녁이었는데 한마디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딱 지금 아들이 1년이 안 됐었고 태어난 지 갓난아기가 있었고 이제 아내가 그때 조금 많이 좀 아팠어가지고 아내 케어를 하면서 갓난아기를 제가 케어하면서 이제 군복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했을 때 갓난아기랑 아내를 집에 두고 나 혼자 일을 하러 이게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때 환경이. 전역하고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더더욱이 오프라인으로 일을 못했어요. 방법은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. 이 상황에서. 디지털 노마드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었는데 이 지인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신사임당님 채널이 막 뜨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 이런 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제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그 관련한 강의를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도 내보고 네이버 쇼핑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세계 발을 들여가지고 그때 상품 소싱이라는 것도 해보고 막 직접 부산에 어디 제조사 사장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팔아보겠다고 막 패기 있게 막 제품 가져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막 이미지 촬영하고 또 그런 시장 분석하고 키워드 분석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썸네일 작업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노트북만 있으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가족들을 케어하면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산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년도 한 10월 그렇게 이제 해오면서 그 이후에 많은 돈은 못 벌었지만은 그래도 3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게 온라인으로만 이제 수익을 받아서 산 적도 있었고 그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팅을 해놓은 그 쇼핑몰의 상품들이 자면서도 수익이 나는 그 경험을 이제 처음 한 거죠. 이제 노동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선 노동 그 이후에 자동으로 이제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들어왔고 한 두세 개가 있어가지고 그 세 개가 좀 잘 돼서 나중에 그 사업을 메인으로 하지 않을 때도 한참 동안도 그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사실 뭐 최근까지도 계속 들어왔었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원래 보통의 루트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나오고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남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삶의 루트를 저도 가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디지털 노마드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면서 아 나는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고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뭐 이제 아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아내가 또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굳이 온라인으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어요.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특히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가 그때 아내가 일을 다시 시작하고 아이도 좀 크게 되면서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취업 준비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. 그래서 21년도 이제 하반기에 영국계 이제 헤드헌팅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채용이 좀 됐었고 그 이후에 또 계속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글로벌 IT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 회사가 100%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 직장인이지만은 또 어쩌다 보니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또 지금 계속 일을 해왔죠. 시작한 날부터 하면은 이제 19년 가을부터 지금까지니까 횟수로는 7년? 7, 8년 된 것 같고 지금 회사에 사실 오고 싶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헤드헌팅 회사와 지금 회사의 그 중간에 잠깐 오프라인으로 일을 하는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 강서구에 살았는데 김포 끝자락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왕복 한
왕복 한 2-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. 근데 그때 아기가 이제 그때 한 3-4살 됐는데 맨날 아침마다 아이가 잘 때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나와서 출근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이미 아이는 자고 있고 아이고. 밤 9시 넘어서 그리고 이제 그냥 주말에만 잠깐 보는 건데 이게 맞나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가?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감사하게도 이제 지금 회사의 포지션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면접을 보고 이제 들어오면서 진짜 100% 원격 근무 제대로 경험을 시작을 했고 저는 이 근무 환경이 일단은 100% 맞지는 않아요. 저는 원래 좀 오프라인 베이스로 일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직접 만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또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방구석에 갇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쉽지는 않았으나 일단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또 일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어,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을 하고 어린 아이를 제가 다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고 뭐 아이가 일찍 와도 제가 밥을 차려줄 수가 있고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제가 항상 집에서 일을 하니까 먼저 가가지고 같이 애기 뭐 병원에 데려다 주고 또 케어 또 하면서 또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 급여가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좀 환경적으로는 되게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좀 애착 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4, 5살, 6살, 7살?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거든요, 올해. 근데 지금까지도 화장실 갈 때, 씻을 때, 잘 때, 지금도 맨날 아빠 찾거든요. 다르네. 그러면은 너무 이제 아빠랑 놀고 싶고, 아빠가 이제 나랑 제일 친한 친구고, 그런 이렇게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, 그게 저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. 결코 이제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고 너무 감사한?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. 항상.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를 하고 싶어 하시는 사실 우리 나이 또래 사람 30대인 네. 사람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.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아빠 세대는 안 그랬잖아요. 네. 아빠 세대는 그냥 아빠 일하고 온다. 방해하지 마라.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랑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세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가치를 되게 네. 높게 생각하시고 네. 이제 이런 환경을 부러워하시고 이제 되게 유니크해졌죠 다시.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의미 있을 것 같고 그 시너지가 난다는 게 특히 디지털 노마드 같은 디노 분들이지만은 진짜 또 각자의 또 그 노하우가 또 있고 또 각자가 또 하는 그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가 또 보완하고 싶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나서 나누다 보면은 그 시간의 어떤 제약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만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는 또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수익화를 온라인으로 내시는 디nom분들도 계시니까 맞습니다. 또 그런 분들에게 뭔가 어떤 클래스라든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온라인으로 일하는 그 환경에서 어떤 부분을 시간을 더 세이브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서 일본에 계신 분, 호주에 계신 분, 저 아프리카 튀니지에 계신 분, 또 한국에서만 해도 되게 여러 지방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같은 직원이고 같은 동료인데 그래서 조금 잘 신경을 못 쓰면은 각자가 고립되고 좀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환기가 필요하고 좀 그런 네트워킹이 오히려 디노 분들이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많이 느껴요. 맞아요. 제가 최근에 좀 이제 회사의 어떤 일 때문에 고립운동 청년들에 대한 거를 좀 관련한 기관과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디노 분들이 고립운동의 그런 영역은 절대 아니시지만은
물리적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쉽게 빠질 수 있다. 우울감이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. 그런 가능성이 좀 농후한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커뮤니티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퍼질 수도 있는 것들을 좀 사전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선순환으로 해서 시너지를 뭐 수익적으로든 어떤 감정적인 좀 어려움을 좀 개선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튼 뭘 하가 됐든 딱 말씀-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딱 말씀하신 대로 네. 그래서 아까 오피스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. 그 오피스 공간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이번 주 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킹이라도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거든요. 의미 있어요. 네. 맞아요. 딱 말씀하신 은둔형 그런 느낌까지는 거의 은둔까지는 아니지만은. 아니지만은 네. 그래도 저도 피로를 느꼈었고 저 혼자 맞아요. 있을 때도 맞아요. 그랬었고 맞아요.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하다못해 음. 여기 재택근무를 하는 같은 직원인데도 음. 만나지도 못해서 제대로 네트워킹 맞아요. 확보라고 해야 되나? 제대로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. 맞아요. 그렇다면은 혼자서 일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심하겠어요. 그 가끔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환기하는 차원에서 잠깐 수다 떨고 네, 대화하고 그런데 이제 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더 내 상황을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니까 그런 조금만 대화를 나눠도 그런 것만도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사실은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찾아가고 매칭할 수도 있으니까 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묶어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예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끼리 일부러 묶어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어떤 분은 이제 광고 대행, 어떤 분은 컨텐츠 제작, 어떤 분은 뭐 업무 자동화, 뭐 어떤 분은 이제 디자인, 뭐 디자인,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모였을 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각자의 역할로서 아예 이제 운영을 오퍼레이션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해나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단순하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은 뭔가 온라인을 수익하는 사람들 맞아. 이라는 딱 그게 좀 선입견이 있어. 네, 선입견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자유롭고 시간이 자유롭고 막 여행도 많이 다닐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모든 프리랜서 분들은 다 디노의 좀 거든요. 그 맞아요. 범주에 좀 들어있다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부산, 울산, 경상도 네. 이제 뭐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지역들도 동의를 하겠지만은 이 젊은 청년들, 인재들의 유출, 대기업으로의 떠나는 그 유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인재들을 자급해서 채용할 수 있는,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이 이제 무너지거나 자연스럽게 네, 그러한 게 결국에는 사회적 이슈까지 퍼지면서 지자체에서의 굉장히 큰 고민들이란 말이에요. 인구 자체가 또 유출이 되는 거니까 사회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울경 쪽의 청년들이 일본이 되었든 뭐 다른 나라가 되었든 다른 나라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글로벌 해외 취업하면은 그 나라에 직접 가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싱가폴, 뭐 일본, 뭐 인도네시아 거기에 있는 회사인데 내가 굳이 거기 안 가고 나는 한국에서 어디 대구 뭐 이런 데서 그냥 살고 집에서 있어도 거기에서 해외 취업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저는 많이 있거든요. 북한에서 북한 해커들이 저기 야 미국 기업 취업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살고 봤어요. 있어요. 예. 아내도 미국에서 취업한 상태로 한국에서 일했었고 맞아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한국이 좀 유독 그죠. 좀 다른 나라에 세상의 비해서 느낌이 있죠.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되게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능력치는 진짜 높은데 능력치는 높은데 네.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재들도 사실 요즘 이민이나 이제 해외로 취업하거나 그런 사례들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. 부울경 쪽의 청년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대도시든 이제 다른 나라로 직접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거주지에서 어떤 세금을 내고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 거주를 하는 인구로서 남으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
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재작년 여름에 한 달 살이를 했어요, 일본에서. 일본에서. 네. 그럼 보통 한 달 살이를 하면은 일단 회사 연차를 써야 되고 그리고 막 학교 문제도 있고 막 제약이 많고 힘들잖아요, 원래. 그런데 이제 연차를 이제 거의 쓰지 않고 일본을 여러 도시를 구경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그때 한창 AI 커뮤니티 심취 있었으니까 AI 커뮤니티 활동까지 했었어요. 항상 사람들 다 꿈꾸잖아요. 아, 해외에서 한 달 살이 해보고 싶다. 그런데 아들이 그때 7살이었거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은 아들이 오프라인에 같이 생긴 거죠.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겠다. 그리고 나도 언제까지 원격 근무가 되는 회사에 계속 있으리란 보장이 또 없으니까. 그리고 그때 또 잠깐 아내가 좀 일을 잠깐 쉬던 때였거든요. 살고 있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교체해야 된다고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를 못 쓰는데 12층에 살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라는 뜻이다. 이건 가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게 다 맞물리면서 그게 딱 한 달이었어요.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. 후쿠오카 갔다가 기타 큐슈 갔다가 또 신칸센 타고 오사카 갔다가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또 갔다가 이제 또 도쿄 마지막 도쿄 가서 도쿄 디즈니랜드까지 다 하고 이제 한국에 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.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은 좀 안 가보신 분들은 좀 환상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처럼 디지털 노마드도 좀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치열하게 노트북에 갇혀서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좀 현실은 자각을 하시고 좀 지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단점이 전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그 어떠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었든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든 그 각각의 삶과 그 환경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금전적인 상황이든 자기 개발, 역량 이런 것들을 지금 내 환경에서 최대한 그 환경에서 되게 감사해하면서 역량들을 쌓아가고 그랬을 때 뭐 회사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졸업을 하고 그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라는 환경에서 더 잘 정착하고 더 만족스럽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